투자 유망 지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3년 정도 봤을 때 이제 가장 좋은 지역인데요. 국내 이제 국책 사업 중에 최대 규모로 해서 들어오는 지역인 새만금 지역입니다. 세종시가 약 2,200만 평 정도 이렇게 되고, 인천 경제자유구역이 약 6천만 평 정도 됩니다. 청라, 영종, 송도 이렇게 합쳐가지고요. 요 새만금 지역은 약 1억 2,300만 평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도 가장 큰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로 해서 예전에 방송에 언급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투자 유망 지역은 전북 군산시였고요. 지금은 이제 부안군 쪽이 투자 유망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5차 국토 종합 계획이 발표가 되었는데, 그 전에 이제 그전 자료거든요. 발표 나기 전 자료인데, 요 자료에서도 보시면 뭐 전략별 정책 과제가 나오고요. 이걸 토대로 해서 이제 5차 국토 종합 계획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균형 국토 만들기에서 보시면 혁신도시와 새만금이 들어갑니다. 4차 국토종합계획에서는 세종시와 혁신도시였고요. 5차 국토종합계획에서는 세종시가 빠지고 새만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2 혁신도시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계속 발표했었던 내용이죠. 그러면서 이제 전국에 있는 혁신도시가 나주 혁신도시를 제외하고 아파트들도 마찬가지로 입주 물량이 어느 정도 끝나는 시점에서 혁신도시가 다시 한번 들썩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하반기 기준으로 들썩였죠. 그리고 이제 요 새만금 지역이 세종시를 대신해서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과거 이 지도와 역사를 보시면 인천 경제자유구역에서 송도, 청라, 영종도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서울 근교로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다음이 이제 황해경제자유구역에서 평택, 당진이 이렇게 들썩였고요. 그 다음이 이제 세종시였던 거예요. 세종 행정중심 복합도시. 다음 이제 이렇게 보시면 수도권에서 이제 점점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서울 수도권, 경기도 끝자락, 그리고 충청권, 다음 이제 전북권, 그 다음 전남권이 되겠죠. 그래서 전북권에서 여기 군산이 떴다가 지금은 어디로? 새만금 지역 내에서도 부안군 쪽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보시면 새만금 토지 이용 및 기반 시설 계획도입니다. 이 내용은 새만금 개발청 사이트에서 다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33.9km에서 방조제가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이 방조제 쌓는 데만 약 20년이 걸린 거예요. 약 19년 이렇게 걸렸거든요. 그래서 40년 개발 사업 중에서 이 19년이 방조제 쌓는 데 걸렸고요. 이 이후로 해서 전후로 해서 이제 지가가 많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이때까지는 방조제 주로 쌓고 그 전에 매립되는 속도가 굉장히 느렸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방조제가 완공되고 나서 이 매립되는 속도가, 개발되는 속도가 속도를 가하고 있습니다.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시 면적의 3분의 2, 세종시의 5.7배 정도에서 간척 토지 283제곱킬로미터, 그 다음 호수 토지 118제곱킬로미터에서 전체가 다 육지가 되는 게 아니라 바다 부분이 어느 정도 남겨놓고 다음 육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수변 도시를 만들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정부가 직접 추진하는 국가적 핵심 사업이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새만금 공항까지 들어오게 되는데, 이게 이제 국가 토지다 보니까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국가 땅이다 보니까 보상에 대한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속 다양하게 쓸 수 있고 민원 규제를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속도를 빨리 할 수 있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관광단지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 신시야미 관광 레저 용지는 국가 땅인 거예요. 그래서 2028년까지 만들겠다라는 계획이 발표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군산 군도 해가지고 여기 선유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원래는 섬이었는데 이게 다리가 개통이 되었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10만원도 안 하던 땅들이 이 다리 공사하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 100만원에서 150만원대까지 가격이 올랐었거든요. 그리고 다리 개통 직전에는 시세가 300에서 350만원.
그리고 다리 개통이 딱 되니까 700에서 750만 원까지 가격이 올랐던 지역이 요 선유도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바다 조망이 나오는 땅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관광객이 그대로 이제 이 도로 라인 따라서 어디로 가냐면 변산면 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바로 알려드릴 거고요. 그래서 새만금 관광단지, 여기 관광단지가 있는데 여기보다 더 큰 메인이 바로 여기 새만금 관광단지라는 곳인데 고덕 국제 신도시에서 삼성 부지를 빼고 나면 남는 부지만큼이 관광단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규모가 이제 국내 최대 규모의 관광단지가 되는데 약 300만 평인 거예요. 이게 엄청난 규모거든요. 이게 2009년부터 19년까지 해서 기반시설을 조성하겠다라는 게 조금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시화되는 구간이 언제까지냐면 2023년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2020년이니까 2023년까지는 약 3년 정도가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23년에 여기에 뭐가 열리냐면 2023년 세계 잼버리가 여기서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땅이 넓다 하더라도 교통계획을 잘 보시면 핵심 지역이 어딘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3+3 총 6개의 도로가 생깁니다. 그래서 내부 간선도로로 해서 동서 1축, 동서를 이어주는 2축 도로, 동서 3축 이렇게 해서 가로축에 3개의 도로, 그 다음에 세로축에 1축, 2축, 3축에서 3개 도로가 생기고요. 여기서 방조제가 남북 1축이 개통이 되었고요. 그 다음 군산에서 새만금까지 연결되는 동서 1축 개통되었고, 이렇게 디귿자로 해서 이미 이제 요 도로는 개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앞으로 공사 중인 게 어디가 있냐면 가운데 요 십자도로입니다. 가운데 십자도로인데, 그래서 우리는 동서 2축과 남북 2축 도로 따라서 투자처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새만금 국제공항이 2028년까지 만들겠다라는 거고, 패스트 트랙으로 해서 전북에서는 이거를 2년 내지 5년을 줄여서 2020년 3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뭐 2023년 26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토부의 자료로는 2028년까지 완공 예정이다. 예, 공항이요. 다음 이제 새만금 신항만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는 SOC 사업 중에 4대 SOC 사업인 이제 공항, 항만, 철도, 도로가 다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새만금 대야 복선 전철까지 해서 4대 SOC가 다 들어오게 되고요. 여기서 과거에는 산업, 공업이 중심이 되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관광이 이제 중심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게 원래 2020년이 되면 우리나라가 관광 중심으로 이렇게 발전할 거다라는 게 조금 빨라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점이 있죠. 여기 전라북도는 지방이다 보니까 수요가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관광지에서는 핵심 앵커 시설이 뭐가 있냐면 카지노 시설이에요. 핵심 앵커 시설이 들어와야 관광지가 활성화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문제가 뭐냐면 내국인 카지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 카지노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외국인 접근성이 좋은 공항이 있어야 외국인 카지노 시설이 들어설 수가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 카지노가 들어서기 위해서는 공항이 필수가 됩니다. 그러나 이제 또 공항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수요가 받쳐줘야 되는데 이 수요가 받쳐주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만금 개발 사업 중에서 특히 요 관광 레저 용지가 지지부진했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서는 이제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 추진을 위해서 공공주도 매립, 그 다음 국제공항, 신항만 등 물류 교통망을 조기 구축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가 나죠. 그리고 2023년에 새만금에서 그 세계 잼버리 유치가 확정이 되고요. 다음 이제 작년 1월 말이죠. 2019년 1월 29일 새만금 항공 인프라 조성으로 국내외 교류, 민간 투자 유치 촉진을 위해서 이게 국가 균형 발전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확정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새만금 국제공항에는 0.8조 원, 그래서 8천억 원이 들어가는 개발 사업으로 이렇게 발표가 났었고요. 다음으로 해서 이제 부안군을 살펴보면 이제 그 잼버리라는 게 어떻게 형성이 됐냐면, 이 잼버리 자체가 이제 뭐 올림픽이나 엑스포처럼 큰 행사는 아니지만
이 잼버리 때문에 뭐가 되냐면 부족했던 수요가 채워지는 거고, 이 수요가 채워지니까 공항이 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항이 되니까 다시 어떻게 이제 카지노가 될 거고, 카지노가 된다 하면 관광지가 본격적으로 살아날 수 있겠죠. 그래서 잼버리가 어디 들어가냐면 여기에 잼버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관광지에서 배꼽 위치에 있는 이쪽이 이제 잼버리가 열리고요. 이 잼버리가 됨으로 인해서 기반 시설이 확정적으로 국제 행사다 보니까 확정적으로 유치될 발전될 수밖에 없고 개발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홍보 효과가 큰 거죠. 그래서 마케팅 효과 플러스 이거에 맞춰서 기반 시설이 들어오게 된다. 그래서 항상 어디든 땅값이 오르는 지역에는 이런 국제 행사가 같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다음 부안군의 이제 도시 계획을 보시면, 부안은 크게 이제 투자해야 될 축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부안읍 지역이죠. 항상 서울에서는 도심지인 이제 메인 도심이 강남이 있고, 부산은 해운대, 대구는 뭐 수성구 있듯이 부안은 요 부안읍이 제일 중심이 되는 거예요. 군청 소재지인 부안읍을 중심으로 행안면, 동진면, 계하면 일부를 포함하여 행정, 교육, 문화, 상업, 주거 기능을 강화하겠다 나오고, 이 지역 중심으로 해서는 하서와 줄포가 있는데, 줄포는 보면 여기 새만금이란 글자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대계획은 국가, 중계획은 지자체, 소계획은 민간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민간 기업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큰 계획이 새만금이 들어왔으면 이제 부안군에서는 하서와 줄포를 띄우려고 하는데, 이 줄포보다는 하서가 먼저 들어간다. 왜?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투자는 여기 부안읍과 하서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축과 보존축 이렇게 해서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이제 주개발축인데, 이거를 다시 이걸 먼저 보고 다시 보겠습니다. 주개발축 해서 국도 35선이 나오죠. 35선 따라서 새만금, 하서, 부안, 김제 연결. 마찬가지로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의 하서, 그다음 부안 연계하겠다. 그래서 결국 키워드는 새만금과 하서와 부안, 여기가 연결되는 게 주 개발축의 키워드고요. 부 키워드는 이제 국도 23호선입니다. 그리고 부안, 상서, 줄포. 그 다음에 이제 테마 전원마을과 변산반도 국립공원을 연결하는 지역 균형 개발축을 형성하겠다. 이게 부 개발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광축에서 또 새만금, 변산, 격포, 줄포. 그래서 줄포가 마지막에 들어가죠. 그래서 항상 뭐가 중심이 되냐면 새만금에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존축은 이제 버려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개발축을 다시 보시면 이제 새만금에서 하서, 부안을 연결하는 게 주 개발축이다. 이게 국도 35선인 거예요. 그 다음에 23호선, 요 국도 23호선 따라서가 부개발축이 되고, 다음 이제 이렇게 새만금에서 시작해서 변산, 격포, 검소, 줄포로 연결되는 게 관광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순위는 주개발축, 그 다음 관광축, 2순위는 부개발축,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버려야 되는 곳. 그래서 주개발축 중에서도 도심에 들어가는 쪽이 부안입니다. 그래서 부안읍의 도심지가 이제 부안에는 메인이 되는 거예요. 항상 예를 들어서 여기에 새만금이 개발된다. 그러면 여기도 개발을 하겠죠. 당연히 인근지니까. 그럼 여기 개발을 할 때는 내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은행 돈을 융통해서 하겠죠. 모델하우스를 짓더라도 보통 인구가 많은 쪽에 모델하우스를 지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건축자재나 인허가 절차 이런 것들이 대부분 어디 도심에서 행정지역 중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개발되던 덩달아서 수혜를 받는 게 부안읍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금융, 교육, 행정 중심지인 부안읍. 그래서 부안군에서는 강남이 되는 곳이 부안읍인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신규 아파트도 부안읍을 중심으로 아파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아파트도 어느 정도 인기가 좋은 쪽이고요. 다음 이제 관광지로 형성될 게 변산면입니다. 이 변산면에서 다시 연결되는 쪽이 항상 우리 도시에는 지하철 역세권이 있고 여기 없으면 교차로, 항상 1순위는 역세권, 2순위는 교차로거든요. 요 바닷가에서는 이 해수욕장이 가장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수욕장에서 가장 현재 핫한 곳은 격포입니다.